팁입니다. 청소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자기 전에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지 않고 듣기 연습에 집중해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란 공부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즐기는 활동이에요.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 그림 그리기, 독서 등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처럼 뛰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독서나 요리 같은 취미 활동도 있어요. 여가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가 활동은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여가 활동을 소개할게요. 여가 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익혀보세요.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매일 여러 곳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어요. 요리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감상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멜로디를 통해 감동할 수 있어요. 슬픈 가사가 담긴 노래를 들으면 슬픈 감정을 공감하게 돼요. 가끔 슬픈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슬픔을 털어낼 수 있어요. 슬픔을 털어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다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K-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은 언어 실력에 도움이 돼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노래 가사가 사용된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을 듣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노래가 주는 감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낚시. 낚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활동이에요. 호수, 강,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예요. 낚싯대, 낚싯줄, 미끼로 물고기를 잡아요. 낚시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낚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낚시할 때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물고기 종류에 맞게 낚싯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미끼 선택도 중요해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선택해야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어요. 낚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연을 관찰할 수 있어요. 낚시를 통해 자연과도 친밀해질 수 있어요. 또한 낚시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해요. 등산. 등산은 산을 오르거나 걷는 활동이에요. 등산할 때는 주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요. 다양한 난이도와 길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요.
초보자는 쉬운 길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요. 숙련자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등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편안한 등산화와 옷이 필요해요. 등산화는 발을 보호해줘요. 배낭, 물, 간식도 준비해요. 등산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날씨를 확인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등산할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로 걸어야 해요. 자연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등산 문화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돼요.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친밀감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등산하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건강에 좋고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예요. 독서. 독서는 책이나 글을 읽는 활동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글을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 소설, 정보 서적 등이 있어요. 독서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책 속 주인공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면 나의 감정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독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요. 소설이나 판타지 책을 읽으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한 독서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책을 읽으면 자연 현상을 배울 수 있어요. 역사책을 읽으면 과거의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독서하면 집중력이 향상돼요. 책을 읽으며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주의력이 강해져요. 책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영. 수영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물 위에 떠서 앞으로 나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요. 물에 떠서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배워요. 이렇게 수영을 익히면 점점 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물속에서 긴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게 돼요. 수영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영법이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유형은 기본적인 영법이에요. 팔과 다리를 번갈아 가며 움직여요. 여름에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물놀이를 즐기거나 간단한 수영 경주를 즐길 수 있어요. 수영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팔, 다리, 등, 복부의 근육을 사용해요. 수영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수영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여가 활동이에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네트 사이에 두고 경기해요. 셔틀콕이라는 작은 공을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해요. 배드민턴은 2명씩 혹은 4명씩 경기할 수 있어요. 셔틀콕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움직여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의 움직임은 빨라져요. 배드민턴은 발목과 손목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경기 중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해요.
배드민턴을 치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실내 코트에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야외 코트에서는 자연을 구경하며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 감상, 낚시, 등산, 독서, 수영, 배드민턴 6가지의 여가 활동을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나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란 공부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즐기는 활동이에요.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 그림 그리기, 독서 등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처럼 뛰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독서나 요리 같은 취미 활동도 있어요. 여가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가 활동은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여가 활동을 소개할게요. 여가 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익혀보세요.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매일 여러 곳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어요. 요리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감상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멜로디를 통해 감동할 수 있어요. 슬픈 가사가 담긴 노래를 들으면 슬픈 감정을 공감하게 돼요. 가끔 슬픈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슬픔을 털어낼 수 있어요. 슬픔을 털어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다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K-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은 언어 실력에 도움이 돼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노래 가사가 사용된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을 듣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노래가 주는 감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낚시. 낚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활동이에요. 호수, 강,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예요. 낚싯대, 낚싯줄, 미끼로 물고기를 잡아요. 낚시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낚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낚시할 때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물고기 종류에 맞게 낚싯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미끼 선택도 중요해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선택해야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어요.
낚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연을 관찰할 수 있어요. 낚시를 통해 자연과도 친밀해질 수 있어요. 또한 낚시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해요. 등산. 등산은 산을 오르거나 걷는 활동이에요. 등산할 때는 주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요. 다양한 난이도와 길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요. 초보자는 쉬운 길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요. 숙련자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등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편안한 등산화와 옷이 필요해요. 등산화는 발을 보호해줘요. 배낭, 물, 간식도 준비해요. 등산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날씨를 확인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등산할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로 걸어야 해요. 자연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등산 문화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돼요.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친밀감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등산하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건강에 좋고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예요. 독서. 독서는 책이나 글을 읽는 활동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글을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 소설, 정보서적 등이 있어요. 독서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책 속 주인공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면 나의 감정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독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요. 소설이나 판타지 책을 읽으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한 독서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책을 읽으면 자연 현상을 배울 수 있어요. 역사책을 읽으면 과거의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독서하면 집중력이 향상돼요. 책을 읽으며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주의력이 강해져요. 책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영. 수영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물 위에 떠서 앞으로 나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요. 물에 떠서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배워요. 이렇게 수영을 익히면 점점 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물속에서 긴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게 돼요. 수영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영법이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유형은 기본적인 영법이에요. 팔과 다리를 번갈아 가며 움직여요. 여름에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물놀이를 즐기거나 간단한 수영 경주를 즐길 수 있어요. 수영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팔, 다리, 등, 복부의 근육을 사용해요. 수영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수영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여가 활동이에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네트 사이에 두고 경기해요. 셔틀콕이라는 작은 공을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해요. 배드민턴은 2명씩 혹은 4명씩 경기할 수 있어요. 셔틀콕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움직여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의 움직임은 빨라져요. 배드민턴은 발목과 손목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경기 중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해요. 배드민턴을 치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실내 코트에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야외 코트에서는 자연을 구경하며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 감상, 낚시, 등산, 독서, 수영, 배드민턴 6가지의 여가 활동을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나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란 공부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즐기는 활동이에요.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 그림 그리기, 독서 등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처럼 뛰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독서나 요리 같은 취미 활동도 있어요. 여가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가 활동은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여가 활동을 소개할게요. 여가 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익혀보세요.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매일 여러 곳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어요. 요리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감상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멜로디를 통해 감동할 수 있어요. 슬픈 가사가 담긴 노래를 들으면 슬픈 감정을 공감하게 돼요. 가끔 슬픈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슬픔을 털어낼 수 있어요. 슬픔을 털어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다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K-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은 언어 실력에 도움이 돼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노래 가사가 사용된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을 듣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노래가 주는 감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낚시.
낚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활동이에요. 호수, 강,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예요. 낚싯대, 낚싯줄, 미끼로 물고기를 잡아요. 낚시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낚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낚시할 때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물고기 종류에 맞게 낚싯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미끼 선택도 중요해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선택해야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어요. 낚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연을 관찰할 수 있어요. 낚시를 통해 자연과도 친밀해질 수 있어요. 또한 낚시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해요. 등산. 등산은 산을 오르거나 걷는 활동이에요. 등산할 때는 주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요. 다양한 난이도와 길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요. 초보자는 쉬운 길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요. 숙련자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등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편안한 등산화와 옷이 필요해요. 등산화는 발을 보호해줘요. 배낭, 물, 간식도 준비해요. 등산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날씨를 확인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등산할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로 걸어야 해요. 자연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등산 문화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돼요.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친밀감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등산하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건강에 좋고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예요. 독서. 독서는 책이나 글을 읽는 활동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글을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 소설, 정보 서적 등이 있어요. 독서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책 속 주인공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면 나의 감정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독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요. 소설이나 판타지 책을 읽으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한 독서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책을 읽으면 자연 현상을 배울 수 있어요. 역사책을 읽으면 과거의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독서하면 집중력이 향상돼요. 책을 읽으며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주의력이 강해져요. 책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영. 수영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물 위에 떠서 앞으로 나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요. 물에 떠서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배워요. 이렇게 수영을 익히면 점점 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물속에서 긴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게 돼요. 수영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영법이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유형은
기본적인 영법이에요. 팔과 다리를 번갈아 가며 움직여요. 여름에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물놀이를 즐기거나 간단한 수영 경주를 즐길 수 있어요. 수영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팔, 다리, 등, 복부의 근육을 사용해요. 수영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수영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여가 활동이에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네트 사이에 두고 경기해요. 셔틀콕이라는 작은 공을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해요. 배드민턴은 2명씩 혹은 4명씩 경기할 수 있어요. 셔틀콕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움직여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의 움직임은 빨라져요. 배드민턴은 발목과 손목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경기 중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해요. 배드민턴을 치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실내 코트에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야외 코트에서는 자연을 구경하며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 감상, 낚시, 등산, 독서, 수영, 배드민턴 6가지의 여가 활동을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나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